하나 시스템 전략 설정 잡겠습니다. 좀 하나 시스템이 편입 기준 잡고 수익을 잘 내고 있던 과정에서 뭐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방산 쪽이 가장 더디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지금 슈팅을 위로 계속 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이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5,000원으로 눌림목 기준도 설정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위로도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외부에 계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아니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개장 초부터 이제 하나 시스템이 우리가 비중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면 진입한다. 지금까지 기본 룰은 주력으로 넣어놓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매수 기준을 설정을 우선순위로 잡았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돌리는 과정에 프로그램 쪽은 매도해요. 어제 방산 쪽이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의 소폭에 전체 추이를 바꿀 흐름은 아닌데 뭐 그나마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은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 시스템 쪽이 어제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은 대부분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설정이 잡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까지 해서의 흐름에 좀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요 위에 매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 쪽에 슈팅으로 좀 잡아가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로 만져야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터지고 위에 있는 물량을 잡아가면 거래 터지겠죠. 거래 터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개선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에 어떻게 사라는 거지라는 표현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자 기준에서는 뚫리는 모양새 보고 수급 개선폭 보고 그러니까 뚫리면은 27,000원의 매수세는 내보냈으니까 25,000원에 지금 문자는 나갔고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또 기존 회원님들은 어차피 얘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실폭이 좀 확장돼 있죠. 맨 처음 초기에 이제 일부 수익 범위 그리고 이제 신고가 랠리 32,000원까지 슈팅 근데 그게 다 무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인데 지금 범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인 거고 신규 매수의 기준은 살얼판 걷듯이 이제 조금 주의해서 이제 놓고 차분차분 들여다보면 대처를 할 건데 방산 전체가 지금 다 강합니다. 방산 전체가 강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프로그램의 매수 강도가 살아나 주면 그러면 뭐 21,000원을 보겠습니다. 그걸 굳이 안 해도 되죠. 프로그램이 살아나서 돌리니까 요게 손바뀜으로 계속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쌓여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떨어지는 물량을 받겠다가 아니라 위로 쏘아 올리는 물량을 가져가겠다요. 그럼 25,000원의 문자를 나갔고 지금 다시 추가 2.5%에서 추가 매수 문자를 쏜다면 그럼 평균 단가 27,000원에 매수하십시오의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인 문자 사이를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하고의 전략의 차이 부분은 꽤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꽤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주력주 기준의 흐름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지금 뭐 오늘 검색기에서는 지금 뭐 들쑥날쑥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검색했던 종목의 네이버가 개장 초에 좀 강했는데 고점을 다시 넘겨야 돼요. 추가적인 이제 변동 확장이 나올 수 있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APR이 가장 먼저 떴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VT, 루닛 뜨고 굉장한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은 VT가
APR이 가장 먼저 뜨고 그다음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예요. 그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10%까지 변동성이 확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델타테크는 매수안을 잡아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검색해 뜨자마자 바로 슈팅인 거야. 뭐 솔직히 뭐 말장난 하려면은 신성델타테크 대박이죠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문자 쓰는 시간도 없이 그냥 슈팅인 거예요. VI 발동됐고 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이슈 바탕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매수할게요 이런 것뿐이 더 돼. 그러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나는 보도자료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있었어? 한 방에 쌓아 올렸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하다면 뭐 지금 당장의 상한가 기준 형성도 있어야 되겠죠. 어찌됐든 뭐 개별 기준에서는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신성 델타 테크 오늘 아직까지 뭐 1분봉 기준에서 진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슈팅 그리고 뭐 제가 좀 늦게 봤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슈팅. 예. 근데 따라붙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겠다. 오늘은 네이버 쪽의 기준을 잡고 APR이 보여지는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변동이 좀 출렁했는데 그 출렁 속에서 APR이 눌려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편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사숙고할 겁니다. 그리고 방산 쪽, 뭐 기다렸던 방산의 기준이니까 그 방산 쪽의 기준 좀 놓고 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슈팅 나온 삼양식품도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 매도 신호 나오고 재진입이죠. 개장 초니까 볼 수는 있는데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에만 1조 이상짜리는 15%까지 따라붙는다.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띄워놓는 이유가 방산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 방산이 지금 거래를 일정 범위 수반하면서의 슈팅이고 첫 슈팅이기 때문에 기다렸다의 기준에서의 슈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의 매수의 기준을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손바뀜은 계속 나와야 돼. 프로그램에서 매수매도 계속 그렇게 나와줘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VT도 어제 떴지만 15%까지는 따라붙는다의 기준.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다시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21,150원이 이제 고점으로 형성돼 있고 그 21,150원을 넘기는 흐름의 수급 프로그램에서의 다시금 재차 매수매도 공방이 형성이 된다면 거래는 실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 슈팅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고 프로그램에서 손바뀜이 있고 여기서 프로그램 쪽이 12만 주까지 매도가 오히려 확대가 됐는데 그 매도 나오는 것만큼 어느 시점에서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바닥거래 터지면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가 없이 슈팅이 나오면 어떤 흐름이 돼요? 불편한 흐름이 돼요. 어떻게? 거래가 없이 슈팅이 나오면 적은 물량이 또 쏟아집니다. 또 대밀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다 수급 프로그램을 비롯한 전체적인 수급을 놓고 보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사인 기준의 매수의 기준이 하나 시스템은 일단 문자 기준에서 27,000원이 평단으로 나간 거예요. 25,000원, 29,000원, 27,000원이 평단.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뭐 개장 초에 23,000원 고점을 찍고 다시 되돌릴 때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 기준에서 야 이거 프로그램 수급이 없어서 아쉬운데라고 계속적인 표현을 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돌리고 이쪽도 돌리고 그래서 오늘도 한술에 뭐 쭉쭉 날아갈 그 시국은 아니에요.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 슈팅이 나왔던 종목군들이나 뭐 정치 테마주들 그런 쪽의 비이성적인 흐름들은 차치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종목군 기준에서 나홀로 강세를 띄겠다 해서 그냥 뭐 무한대의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가 23,000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21만 5천 원 공방이에요. 21만 5천 원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21만 5천 원의 매수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21만 3천 원의 매수세를 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번 전체적인 영향을 다 넘기고 자체적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계엄 이후에 저점이 낮아진 게 아니라 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의 기준에 고점이 높아진 거죠. 고점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21만 5천 원, 5,500원 공방입니다. 검색기에는 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매도 잡아내셨죠. 그렇게 해서 네이버 부분을 우리 기준에서는 오늘 우선순위로 그리고 거래 터져 있는 쪽을 보는 거예요. 네이버.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준 잡아야 돼요? 어떤 거? 방산 쪽. 무조건 날아간다가 아니라 방산에 우리는 거래가 터져라. 그리고 짜증스럽게 지금 하나 시스템이 어제처럼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굉장해요. 근데 들어올릴 때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손바뀜이라고 치고 매수하는 쪽도 매수를 강도 있게 야 왜 때려 내가 여기서 살 거야 하는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빼야 되느냐 가격 반발력에 매도가 나오니까 빼야 되느냐인데 일단 프로그램 쪽 때리는 쪽의 기준도 결론적으로는 때리는 쪽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쪽 매도 때리는 쪽의 기준이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죠. 어디까지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4,000주 들어왔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강도 있는 흐름이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조금 더 강도 있는 흐름이 매수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도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친구들의 전략 범위를 더 놓고 보시는 부분 왜 움직임이 형성이 되나요? 왜 얘를 처음에 들어갔나요?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나요? 라는 부분은 정의원님들도 유튜브 전부 구독하고 계시니까 유튜브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검색하시든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 방산주를 꽤 오랫동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세 분출 그리고 두들겨 맞는 흐름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 그리고 탄핵의 영향,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 그렇게 해서 지금 뒷부분으로 많이 밀려내려가 있긴 할 건데 방산 쪽이나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을 검색해서 직접적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현대로템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참조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메인 화면에 유튜브 요거 이제 만질 수 있는 분들은 인공지능 종목 검색 불기둥 AI의 픽 요거 하고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 그리고 요 표면 색깔을 약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야간에 학생제 TV 화면하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있는 고려아이나 이런 거는 다 옮겨 놓으라 그랬죠. 여기는 AI만 다 있게. 그렇게 해서 검색기 활용하실 분들은 뭐 어느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들어오셔서 화면 누르시고 이렇게 화면 누르시고 밑에 검색기 주세요 누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찾아오셔서 검색기 신청하시면 되겠고 이쪽 그렇게 해서 요 종목군들 뭐 VT든 뭐 이런 종목군들 이쪽 종목군들 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홈페이지 또 찾아오셔서 강의 신청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신청까지 그렇게 하시고 하나 시스템 부분은 거래 터져야 돼요. 방산 쪽은 전부 거래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만 간단하게 다시금 보면은 17만 주까지 지금 매도 확대돼 있어요. 근데 요 가격에서 이제 찔끔찔끔 뭐 4천 주든 5천 주든 또 들어 올릴 때 10,000주 단위, 20,000주 단위 그런 그 수급 범위까지 좀 확대돼야 돼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영상 올려드립니다.